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어딜 가나 스마트 팩토리, 제조 AI 얘기잖아요. 다들 AI만 도입하면 뭐든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글쎄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 화려한 기술 뒤에 가려져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핵심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질문부터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공장, 정말 AI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요, 최신 알고리즘이나 비싼 장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정답은 알고리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데이터에 있습니다. AI가 똑똑해지려면 뭘 먹고 배워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 품질이 엉망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탄탄한 데이터 기반이 없으면요. AI는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 AI를 위한 숨겨진 전제 조건, 그 아주 결정적인 첫걸음은 대체 뭘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차세대 ERP입니다. 근데 ERP라고 해서 옛날에 쓰던 그런 회계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뭐랄까 공장의 중추신경계 같은 거예요. 모든 데이터와 업무 방식을 하나로 딱 표준화해서요. 회사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보를 보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디지털 전환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요즘 ERP는 우리 방식대로만 해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장마다 생산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 특성을 다 이해하고 거기에 딱 맞춰서 유연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현대 ERP가 지원하는 제조 방식을 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산형, 프로세스, 린, 그리고 프로젝트 방식인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공장들이 그렇듯이 이 네 가지 방식이 막 섞여 있는 복잡한 환경도 단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산형 제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자동차나 가구처럼 하나하나의 부품들을 순서대로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방식이죠. 딱 레고 조립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어떤 부품이 몇 개 필요한지 알려주는 설계도, 바로 자재 명세서, BOM이랑 어떤 순서로 조립할지 알려주는 생산 경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 제조입니다. 이건 식품이나 화학산업을 생각하시면 돼요. 재료를 레시피에 따라서 섞고 끓이고 반응시키는 거죠. 케이크 굽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품 리스트인 BOM 대신에 밀가루 몇 그램, 설탕 몇 그램 하는 레시피, 즉 포뮬러가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우유에서 치즈 만들면 유청이 남는 것처럼 부산물을 관리하거나 잘못된 걸 다시 투입하는 재작업 같은 좀 독특한 관리 기능들이 꼭 필요하죠. 세 번째는 바로 린 제조입니다. 그 유명한 도요타 생산 방식 들어보셨죠?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핵심은 딱 두 가지. 낭비는 없애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만든다. 입니다. 미리 잔뜩 만들어 놓고 재고로 쌓아두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생산하는 거죠. 이 흐름을 한눈에 보면서 관리하기 위해 쓰는 도구가 바로 칸반 모드고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린 제조를 ERP로 제대로 돌리려면 표준 원가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제조입니다. 이건 스케일이 좀 커요. 배 한 척을 만들거나 거대한 공장을 짓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제품 하나 만드는 게 그냥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인 경우죠. 이럴 땐 작업 분할 구조, WBS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요.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 돔, 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묶어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공장들을 지원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똑똑한 ERP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데이터 가시성과 실시간 통제에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차세대 클라우드 ERP는요. 공장 바닥에 있는 PLC 같은 설비 시스템이랑 직접 연결이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쭉 빨아들여서 우리 경영정보 시스템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경영진이 사무실에 앉아서 여러 공장에서 지금 이 순간 원가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현장과 사무실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그냥 허물어지는 겁니다. 자,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어떤 멋진 성공을 만들어냈는지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파이오락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ERP를 도입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제각각이단 품목 코드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 데이터 표준화죠. 그리고 나서 표준 원가를 도입해서 우리가 원래 이 정도 비용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썼지? 하는 그 차이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회사 전체의 수익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자, 화면에 뜬 이 숫자 0.5. 이게 과연 한 화학회사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정답은요, 바로 휘성폴리머가 월말 결산을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단 반나절이요. 원래는 일주일 내내 매달려야 했던 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예전처럼 그냥 업무가 이만큼 처리됐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추적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그 원인을 즉시 찾아내니까 대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마지막으로 볼 회사는 엑스레이 기계를 만드는 3D스크라는 곳이에요. 이 회사는 정말 똑똑했어요. 사업 초기에 막 이것저것 우리 입맛대로 뜯어고치는 대신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글로벌 표준 프로세스를 ERP를 통해 그대로 싹 받아들인 거예요. 그 덕분에 어땠을까요? 회사가 막 성장할 때 흔히 겪는 문제들, 예를 들면 사람이 일일이 입력하다 실수하거나 부서끼리 서로 뭘 하는지 몰라서 헤매는 그런 성장통을 겪지 않고 그냥 훌쩍 커버릴 수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단 하나의 시스템으로 한국 공장과 해외 법인들을 완벽하게 연결했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 대체 AI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제 그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딱 한 줄 공식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잘 정돈된 표준 데이터 더하기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공장은 진짜 AI를 받아들일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게 바로 AI 도입의 성공 방정식이에요. 이 비유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날 것 같네요. 여러분, 늪지대 위에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마찬가지로 뒤죽박죽인 데이터와 엉망인 프로세스 위에서는 절대 성공적인 스마트 팩토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차세대 ERP가 바로 그 초고층 빌딩을 튼튼하게 받쳐줄 단단한 기반함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공장은 지금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저 데이터를 생성하고 쌓아두기만 하시나요? 아니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가치, 즉 진은을 창출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 공장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